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OK 디아리오라는 매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디아리오라는 매체는 공신력이 그렇게 높은 매체는 아닌데요. 이 기사를 쓴 기자 토메우 마우라라는 이 기자가 마요르카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기자예요. 그래서 이 기자만큼은 그래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의 기사를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에는 돈과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빠르게 제안을 한 이유는 뉴캐슬도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빠르게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약 2,500만 유로고요. 이강인이 들어온다면 토마스 르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제안에 돈과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를 의미하느냐?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카멜로, 마누 산체스,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적을 하거나 임대로 제한이 될 거고요. 선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강인의 이적료가 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임대를 가거나 아니면 선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재정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뉴캐슬의 간섭을 피하면서 이강인을 7월 달에 한국 투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것이 스폰서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어떤 방식이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셀러리 캡 때문에 돈을 크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정된 이적료에서 가장 급한 포지션이 윙백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비 갈란이나 이런 윙백 자원들과 먼저 링크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입 대상이 이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적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윙백을 영입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적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이강인을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울리게스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콘도그비아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방출 작업을 통해서 이적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재 마요르카도 선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현재 당장 뛸 수 없는 유망주들을 임대나 이적을 통해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는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마요르카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오르텔스, 마요르카의 디렉터가 리노나 리켈메와 같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앞에 여러 선수가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리누와 리켈메가 중요하거든요. 이 리누와 리켈메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소속되어 있는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이 두 선수는 임대를 갔었는데 이 기사를 더 읽어보면 리누와 리켈메 그리고 이강인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을 따로 빼서 오르텔스가 현재 마요르카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리누 그리고 리켈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리누와 리켈메의 옵션이 이 이적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마요르카도 어쨌든 이강인을 내보냈을 때 이강인의 대체자를 영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을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강인이 나갔을 때 이 리켈메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강인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 지로나에서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나갔을 때 리켈메로 이강인 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리누는 측면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이 은디아에나 카데웨어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투박해서 공격 작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방출을 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 리켈메를 데려오면서 이강인을 대체하고 리누를 데려오면서 공격 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플랜을 마요르카도 세우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현재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정적인 이적 자금 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 미드필더가 추가되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을 방출해서 그 이적료를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보탠다. 이게 첫 번째 플랜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이적료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현재 마요르카가 관심 있어하는 리켈메나 리누, 이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망주들을 마요르카의 임대나 이적을 보내면서 이강인의 이적료를 깎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물론 이제 임대나 이적을 가려면 리누나 리켈메의 의사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 어쨌든 이적을 보내게 된다면 완전 이적의 형태가 아니라 이적을 보내는 대신에 바이백 조항을 건다거나, 근데 그것도 이제 마요르카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이적 조건들을 협상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현재 이적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조금은 복잡하지만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요르카에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 기사들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콘도그비아, 사울리게스, 그리고 토마스 르마,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을 떠나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때 뛸 수 있는 위치가 좌우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위치에서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데파울, 요렌테, 사울리게스, 콘도그비아, 코케, 르마, 이런 선수들이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르마나 콘도그비아, 이런 선수들을 내보낸다는 플랜을 세우고 있다 라는 건 결국에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 주전급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뜻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정말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강인을 주전으로 쓰기 위해서 미드필더들을 내보내는 방법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을 때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적 시장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이강인의 이적 사가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